제목 2030년 암호화폐 보유자 10억 명 될 수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최근 포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30년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10억 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연구진은 인터넷 도입률과 암호화폐 보유자 수, 이더리움 보유 주소 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투자금의 0.3%를 암호화폐에 25%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크립토 기업 10곳이 증권법 위반, 미세크 불공정 집행 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거래소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이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세크는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이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라며 비판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던 세크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내가 알기로 세크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다.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승소를 위해 세크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 이유가 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세크는 그들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해당 암호화폐 중 일부는 미국 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제 세크의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을 상장 폐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리플 소송 때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 CFTC 위원 캐롤라인 팜 또한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세크의 비판을 가했다면서 한마디로 세크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크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공정한 공격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언급했듯이 세크는 올해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크의 다음 행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 붕괴로 수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 여러 회사가 파산된 만큼 가르데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구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세크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앰프, RLY, DDX, XYO, RGT, LCX, 파우더, DFX, 크람 등 9개다. 이들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록에 따르면 세크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고 말했다. 제목 바실 하드포크의 임박, 카르다노 강세, 뉴스에 팔아라.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 에이다는 지난 24시간 동안 5%가량 상승하며 주요 메이저 코인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한국 시간 24일 오전 11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에이다는 24시간 전 대비 5.26% 오른 0.51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다는 지난 7일간 14.37% 올랐다. 시가총액도 약 176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경쟁 코인인 바이낸스 USD와 리플의 소폭 앞서 있다. 에이다의 상승세는 바실 하드포크와 연관돼 있다. 앞서 카르다노 개발사 아이오즈는 지난 4일 카르다노가 테스트넷에서 바실 하드포크를 완료했으며 4주 뒤 메인넷에서도 하드포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바실은 더 빠른 블록 생성 및 더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포함해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상당한 성능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업그레이드는 향상된 네트워크 효율성으로 인해 에이다 채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인텔레그래프는 카르다노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을 기록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는 투자 심리가 지배적임을 시사한다며 일례로 2021년 9월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안론주 업그레이드의 경우 출시 전에 에이다는 3.16달러의 최고 기록까지 200% 이상 랠리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후 카르다노 토큰은 85% 이상 급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핀볼드는 암호화폐 웹3 업계 전문가 53인의 카르다노 가격 전망 파인더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전문가들은 에이다 가격이 2022년 말 0.63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1월 초 예측치에서 하향된 수치다. 패널의 51%는 바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로 카르다노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37%는 바실 하드포크가 에이다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는 바실 하드포크가 장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반면 17%는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클라우드 테크 그룹 CEO 케빈 히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 카르다노의 빠른 트랜잭션 이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카르다노가 스마트 컨트랙트 및 DF 호환성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크게 뒤처지고 약세장으로 인해 미래 에이다 가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단 패널의 37%는 케빈 히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46%는 카르다노가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제목 미 텍사스 공화당 주 헌법의 암호화폐 보유 사용권 명시 추진. 텍사스주의 대형 가상화폐 채굴 시설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이 주 헌법에 암호화폐 관련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텍사스 공화당은 23일 개정 강령을 통해 디지털 통화 등 사람들이 상호 합의한 교환 수단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정부는 어떤 형태의 화폐에 대해서도 소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텍사스 사람들의 재산을 유지, 교환, 저장하는 것에 대한 자연권을 명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텍사스주가 미국의 중요한 가상화폐 채굴 허브가 된 데 이어 공화당이 주 헌법의 가상화폐 권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자 많은 업체가 텍사스주로 채굴 시설을 이전했고 주 정부도 가상화폐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텍사스주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서밋 행사를 지난해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개최했고 올해 11월에도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작년 블록체인 서밋 행사에서 텍사스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목 테라 모기업 관계사 대표 자택도 압색. 검찰 루나 개발 과정 자금 흐름 추적.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무기업이자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테라, 루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달 20일부터 압수수색한 대상지 15곳에는 테라폼랩스 모기업으로 알려진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는 소셜커머스 업체 팀원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테라폼랩스의 저회사이자 특수목적 법인인 F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K사의 김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사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바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테라 프로젝트 초기부터 합류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신 의장과 권 대표가 각각 간편 결제와 디파이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을 때 권 대표 측의 남한 미러 프로토콜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사와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테라폼랩스 관계 법인들 사이에서 오간 자금 흐름과 코인 개발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사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권 대표와 신 의장 등의 세금 50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저 회사의 부사도 압수수색했으며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 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관리자급 개발자였던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코인 개발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K사는 최근까지도 테라폼랩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직후 커뮤니티의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K사를 직접 언급했다. 다만 김 대표는 지난 5월께 연합뉴스에 더는 테라 소속이 아니며 코인 개발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 검찰 조사로 많은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테라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과 신 의장의 차이코퍼레이션, 자택, K사, 테라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0.5%. FOMC 앞둔 연준 대세는 자이언트 스탯. 2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80.5%에 달했다. 반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19.5%에 불과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가 인상되면 연 2.25에서 2.50%로 높아진다. 패드워치는 이후 연준이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0.75%포인트, 0.25%포인트,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연 3.75%까지 높아진다.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지수 30, 투심 위축, 미 FOMC의 촉각.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2,000달러 선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곳. 한국 시간으로 오는 28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시간 24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2,584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2,977.21달러, 최저 22,002.9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312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41.7% 수준이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69,045.00달러이다. 관련 기사, 투자 전문가 비트코인 강세장 6에서 12개월 기다려야 올 여름 35,000달러까지 랠리 가능.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소폭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증권가 주가 바닥 논쟁. 단기 반등 후 다시 약세 vs 이미 저점 통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추락하던 코스피가 최근 2,400대까지 회복하자 증권가에서 바닥 논쟁이 점화됐다.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증시 상황을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 침체 현실화로 진짜 바닥은 내년 상반기께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스피가 이미 바닥을 통과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 상승 추세로 돌아서 3천을 다시 넘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전 세계에서 당분간 풍부한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주가가 하락을 멈추더라도 고점을 높이기보다 장기 박스권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4일 주요 증권사와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스피가 3분기의 단기 반등에 2600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 이주를 이뤘다. 한국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6에서 7월이 고점인 것으로 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고 주가 전망 모델로 삼는 일평균 수출 규모도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으로 오는 8에서 9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3분기 단기 반등 국면에서 2600에서 2700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나 경기 침체 현실화로 코스피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연말과 매년 초 증시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하락 전환에 바닥을 더 낮출 것이라며 코스피 바닥을 2200으로 예상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현재의 시장 상황을 기술적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로 평가한다며 주가는 3분기에 상승하다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세적 반등으로 가려 해도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기업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7에서 8월 코스피는 2600 수준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돼 추세적 반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내년 1분기까지 20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증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현 수준에서 더 추락하지 않고 횡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코스피는 2200대로 바닥을 찍고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하락을 예상케 하는 악재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수가 더 오를지는 알 수 없고 횡보할 수 있다며 손실을 보던 투자자들이 본전 심리 탓에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매물을 내놓아 전체적인 주가 수준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굳이 2300을 믿던 것은 비관적 시나리오에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주가가 적정 가치에 수렴하는 복원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증권가에선 초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호황장세가 끝나고 약세장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상의 유동성이 줄고 경기 부진, 실적 둔화 등으로 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영익 교수는 코스피는 2에서 3년간 2200에서 2300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고 일시적으로 2000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증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고전한 이후 추세적 전환을 맞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오는 9월 이후 완화하고 내년 상반기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전 세계 증시가 생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KB증권의 유 센터장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추세 전환을 이루려면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가 약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한다는 신호가 3분기에 확인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면 주가도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증권의 이 팀장도 금리 인상이 둔화하거나 종료되면 내년 상반기의 증시도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 바닥 통과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피가 오름세로 돌아서더라도 3천을 다시 돌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교보증권의 김 센터장은 대외 수주 규모와 상장 기업의 이익 수준 등을 고려하면 코스피는 2,500에서 2,60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3천선은 프리미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거나 동학개미 운동처럼 수급이 보강돼 엄청난 에너지가 실릴 때 가능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영자산운용의 허 대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가 해결되면 코스피는 3천을 다시 넘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제목 미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긍정적 전망 확산. 안심일러 경계론도.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는 각종 통계를 소개했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갤런당 5.02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0%가량 하락했다. 상품 거래 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달 중순 이후 27%가 빠졌고 밀 선물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37%나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 사태 이후 폭등한 해상 운송비도 진정될 기미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운송정보업체 제네타에 따르면 지난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해상 운송비가 11.4% 하락했다. 또한 해상 운송 공급이 수요를 소화하지 못했던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투자정보업체인 에버스코어 ISI의 에드 하이먼 회장은 현재 각종 지표를 참작한다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9.1%는 정점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졌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지수에 따르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년간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임금과 함께 상품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 5년물 국채의 손익분기점 수익률은 지난 3월 3.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2.67%로 하락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물가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웰스파고 은행의 세로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6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는 높다면서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때 물가를 잡기 위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지난달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